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온 사연은요, 40대 남성분께서 고려하고 계신 바로 그 사연인데, 어떤 사연이냐면 예산은 1억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이제 스포츠 세단을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세단은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장기 렌트로 사야 할지 리스로 사야 할지 할부로 사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단한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와 CLS 400D AMG 라인 중에 고민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고민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연을 정리해봤어요. 물론 사연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고민이고요. 고민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이고 14년째 타고 있는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는 와이프랑 둘이 사용하지만 미래에 생길 아이도 감안한다면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스포츠 세단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디젤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용도는 일상생활용인데 간단한 제 기준은 연비 12km 이상, 출력 300마력 전후,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와 감성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고려하고 있는 모델은 아우디 A7 55TDI,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그리고 벤츠 CLS 400D AMG 라인입니다. 아우디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내년에 신형이 나온다고 하고, BMW는 성능, 외관, 디스플레이 키가 마음에 드는데 실내가 올드하고, 벤츠는 실내는 제일 마음에 들지만 뒷모습이 이상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고민 중인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예산은 최대 1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고민 그만하고 아무거나 결정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리스나 장기 렌트도 많이 한다는데 전 어떤 쪽으로 구매하는 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보내셨죠. 근데 긴 사연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정말 고민을 깊게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1억으로 차를 산다는 거는 정말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에요. 절대 5천만 원, 6천만 원 작은 돈도 아니지만 1억으로 차를 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되고 그 고민에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의 스펙을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직장인이고요. 성별은 남성, 고려 차종은 아우디 A7 55TDI,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그리고 벤츠 CLS 400D AMG 라인입니다. 차량 용도는 데일리카로 사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차량 선택 시 중점 사항은 1번 연비, 2번 운전하는 재미, 마지막 3번은 감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은 최대 1억으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분이 보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차량을 추천드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3사라고 부르는 아우디, 벤츠, BMW에 대한 고민은 웬만한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 세 가지가 라인업도 많고 그 스펙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차이라고 거의 보셔도 되고 디자인 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의뢰인분께서는 아우디 A7과 CLS 그리고 BMW 530D 이렇게 비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우디 A7은 나온 지도 한참 됐고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A7을 지금 산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당연히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올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의뢰인분께서는 국산차를 14년 동안 타셨고 이번에 수입차로 넘어가게 됐는데 5년 이상 탈 차를 고민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14년간 타셨다는 거는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도 지금 차를 사시면 타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우디 A7 사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별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를 샀는데 내년에 신형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대파할 때 감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멀리 내다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 A7을 먼저 빼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벤츠 CLS 400D 그리고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이 두 대 차량을 오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께서도 아우디 A7은 제외를 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우디 A7의 스펙을 보고 옵션을 보고 한번 세 개를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두 가지 오늘 중점적으로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연비와 재원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와 CLS 400D AMG 라인. 굉장히 차들의 이름도 길어요. 요즘 차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외우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뢰인분께서 연비 12km 이상은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차종 모두 연비 12km 이상 나오고 있어요. BMW는 13.5, 벤츠는 12.5. 거의 차이는 없는데 BMW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엔진은 둘 다 동일하게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265마력에 63.3토크, 그리고 벤츠는 340마력에 71.4토크예요. 출력 부분에서는 CLS 400D가 훨씬 더 앞섭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과 9단이고요. 구동 방식은 BMW는 후륜 구동이고요. 벤츠는 4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BMW 530D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최대 예산을 1억으로 잡으셨어요. 1억이라고 잡으셨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530D는 8,790만 원으로 1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CLS AMG 라인은 1억 750만 원으로 750만 원이 오버가 되고, 여기에 취등록세와 보험료까지 추가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리는데, CLS 400D AMG 라인 말고 그냥 CLS 400D 스탠다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9,580만 원인가 9,000 중반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보험료까지 하면 그것도 1억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려하셨던 운전의 재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운전의 재미를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의 재미는 운전자가 직접 타면서 느껴봐야 이 차가 재밌고 재미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래서 BMW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라고 하면 그 회사,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가치를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을 비교를 해보면 딱 그 브랜드의 성향과 그런 가치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로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The Ultimate Driving Mach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슬로건이냐? 바로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BMW 그룹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BMW는 예전부터 재밌고 빠르고 핸들링이 역동적인 차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BMW를 고민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그런 스포티함과 빠른 응답성의 매력을 느껴서 BMW를 사는 것이고요. 다음 벤츠를 살펴보면 벤츠의 슬로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The best or nothing이에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를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물론 AMG도 있지만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츠는 굉장히 두루두루 종합적인 부분을 만족을 시킵니다. 뭐 안전, 편의상, 그리고 뭐 그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모두 완벽하게 되어야만 벤츠는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브랜드의 슬로건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라는 것은 수입차 한 번씩 고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BMW가 제가 운전을 해봐도 벤츠보다는 더 운전의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벤츠도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나믹 셀렉트를 추가하면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 확실히 역동적이고 조금 더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세팅과 응답성 자체는 BMW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AMG는 제외입니다. BMW도 M은 제외고 기본 3 시리즈와 C 클래스 이렇게 비교하거나 2와 5 시리즈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 봤을 때는 BMW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성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네이버에 감성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감성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차에게 바라는 바로 그 감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한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감성을 검색을 해봤어요. 국어사전에 감성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냐면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느끼는 자극에 대한 그런 것이 바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배기 사운드나 훌륭한 그 가죽의 마감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마지막 감각까지. 감각은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감,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시각은 어떤 것이냐? 일단 눈으로 보이는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내 외부의 디자인이 가장 크겠죠. 내 외부의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이렇게 조작했을 때 화면에 나오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의 그런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금 더 세련되고 내 마음에 드는지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께서 아까 BMW의 인테리어는 마음에 안 들고 CLS의 인테리어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자극이 디자인에서 오는 그런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자극은 CLS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은 이제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풍절음, 노면 소음과 같은 이 귀로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대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둘 다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는 고성능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서 두 차량 모두 다 부족하진 않다. 그래서 청각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촉각은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손이나 이런 피부들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래서 가죽의 질감, 하지만 둘 다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감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버튼들의 그런 터치감, 터치하거나 이렇게 에어컨이나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그런 터치감, 그리고 핸들을 가장 많이 잡잖아요. 이런 핸들 그립감에서 오는 그런 촉각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시리즈도 530D 정도 되면은 굉장히 520D와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후각에서 차에서 느낄 수 있는 후각은 가죽의 냄새나 기름 냄새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죽의 냄새도 둘 다 나파 가죽이라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감각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주행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BMW가 조금 더 만족스러울 거고요. 편안하고 그런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하면 벤츠가 조금 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만족도는 물론 타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BM을 타시는 분들도 만족하지만 저는 벤츠를 타고 있기 때문에 벤츠가 굉장히 브랜드 만족도 부분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의 시선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벤츠가 조금 더 우월해요. BMW보다. 벤츠를 타는 게 조금 더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만족도도 많이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 그리고 자극들을 모아서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BMW 530D가 나은 부분도 있고 벤츠 CLS 400D가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뢰인께서 조금 더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지 이제 감성을 중요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극 부분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장기 렌트와 리스 이 두 가지도 한번 언급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와 리스는 일단 둘 다 빌려서 탄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내 차는 아닙니다.
장기 렌트는 이제 정비와 수리가 용이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렌트, 내 차가 아니라 빌려 타는 차이기 때문에 모두 그 업체에서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계약할 때 포함할 수 있고 미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대신에 리스는 별도로 내가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처리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하신 분께서는 40대 직장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금 처리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 다 만기 되면 인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장기 렌트는 포함해서 이제 매달 다달이 나가고 리스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렌트는 포함되어 있지만 리스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리스에 들어가는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 렌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장기 렌트는 이제 번호판 부분에서 뭐 아시겠지만 하허호가 붙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뭐 둘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중도액이 수수료가 있어요. 물론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스도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허호가 안 붙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뭐 특징은 신용도가 높아야만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용도가 좋은 분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인수를 안 하고 중간에 팔게 되면 이제 리스 승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승계 받을 사람, 승계자가 있어야만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가 할부나 그런 현금차처럼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렌트의 특징은 이제 신용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보장이 되면 초기 비용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초기 선납금을 몇 프로 이상 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게 되면 초기 비용 없이 이제 뭐 차를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게 또 장기 렌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의뢰인분의 그런 뭐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물론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장기 렌트나 리스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40대 직장인이시고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타시면 오래 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장기 렌트나 리스를 쓰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 타게 되면 그냥 본인 소유의 차로 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뭐 하허호가 붙거나 리스를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소유하시고 타실 거면 그냥 할부로 진행하시거나 현금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 AMG 라인을 비교해봤을 때 첫 번째 연비 부분에서는 리터당 1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BMW 530D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운전의 재미도 마찬가지로 BMW 530D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감성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빙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BMW가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면 벤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산인데 예산이 최대 1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안에 부합하는 차는 BMW 530D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전의 재미나 감성이나 예산이나 연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두 개를 저울에 올려보면 BMW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께 추천을 드리는 차량은 BMW 53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530D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더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뢰인분께 더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차량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